자,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문화의 이해에 대한 단원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나죠?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좁은 의미와 문화의 넓은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주제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이어갈 텐데요. 사례를 통해서 문화의 특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보편성입니다. 자,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혹은 어느 시간에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의복, 자, 우리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집단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종교를 믿어왔고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성년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이 공통적으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문화의 특성은요, 특수성입니다. 자, 특수성이란 문화는 사회가 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의복, 구석기 시대 때부터 입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혹은 조선시대 때 입었던 사람들의 옷과 다르죠. 그 다음에 가족의 형태도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주로 대가족 형태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핵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 현대사회로 오면서 1인 가족이 가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라든지 구성원의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는 종교는 많이 있지만 다 다르죠.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도 종교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은 있지만 장례식 절차나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모두 다 달라요. 성년식도 마찬가지고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형태가 모두 다를 때 우리는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는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지만 각 사회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혹은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먹고 있는 바로 참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조림 형태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 가나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참치 통조림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통조림이 전 세계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이런 꽁치 통조림도 참치만큼 흔하진 않지만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통조림입니다. 김치.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아주 놀라워하는 우리나라의 통조림은 바로 이거. 번데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독특한 통조림 문화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자, 이거 뭔지 보이나요? 왼쪽에 얼굴 보여요? 영어로 크로커다일이라고 써있는데 악어 통조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에스카르고라 그래서요.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달팽이 통조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술록고기 통조림입니다. 알래스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통조림이죠. 우리나라에선 이런 통조림 만나기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각 나라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통조림이라고 하는 조리법이 발달했다. 하지만 각 나라는 음식 문화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통조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결혼식은 이렇게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결혼식이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모두 빨간 색깔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중국인은 빨간 색깔이 복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의 결혼식이에요. 최근에 이루어진 결혼식이고요. 1119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가 돼서 만들어진 그런 들여서 했던 어마어마한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벌의 딸이 결혼을 하는 모습인데요. 복장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잘 보면 손에 헤나로 손가락 하나하나에 모두 다 아주 화려하게 문신을 해놓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거 여러분 많이 보고 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례 방식입니다. 모든 나라는 결혼식을 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는 특수하게 다른 결혼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례식 풍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인도의 장례식 모습인데요. 여기는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어머니의 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겐지스 강가에 화장을 해서 뿌리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쪽에서는 화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재를 뿌리고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도 여기서 화장을 하고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욕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는 사람까지 공존해서 굉장히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려고 하는 곳은 영국의 장례식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곳은 이곳은 티베트의 장례식인데요. 일명 조장이라고도 하고요. 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장할 때 조자는 새 조자예요. 새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람의 시신을 전부 다 뜯어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티베트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인데요. 건조한 지역에서는 사람의 시신을 묻어도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시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야지만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썩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이 시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새가 와서 쪼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뼈가 남았을 경우에 다시 갈아서 이것마저도 새들이 와서 먹도록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기 지금 꽃 같은 언니들과 그 멋진 오빠들이 지금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있죠. 일명 성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살이 되는 해에 성인으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이렇게 여자들에게는 쪽두리를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는 광모를 씌워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사회에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년식의 구체적인 양상은 전 세계적으로 성인이 되는 특별한 기념식은 모두 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지역의 나라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성년식 때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게 됩니다. 기모노를 입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모노가 선생님은 사실 일본에 가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저렴한 것은 20만 원에서부터 금액이 비싼 거는 1억 정도 하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억 정도 하는데 이 성인식이 되는 것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딸을 낳으면 기모노를 사주기 위한 돈을 저축을 한대요. 그래서 성년의 날에 기모노를 입고 그 다음에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다니면서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곳은 여기는 뉴질랜드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다리가 있고요. 여기 끈이 이렇게 매달려서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떨어지고 있죠. 예, 그렇죠. 번지 점프입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유명한 번지 점프대인데요. 이곳에서는 번지 점프에 성공을 하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에서는 특별히 무슨
펜타코스트 섬 같은 경우에도 높은 나무 시설물 위에서 떨어지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풍습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용감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장면은 여기는 미얀마예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이 나라는 절에 들어가서 스님으로서의 인생을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살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때가 언제냐면은 9살에서 13살 정도의 사이의 나이대입니다. 이렇게 절에 가서 대체로 한 1년 정도 승려 생활을 하고 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멕시코에서는 15살을 성인으로 여겨주는데 성인이 되는 15살 생일날에 드레스를 입고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동네를 놀러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아프리카의 부족 같은 경우에는 소를 여러 마리 쭉 일렬로 세워놓고 도움닫기 멀리뛰기를 해서 그 소 등을 풀쩍 뛰어넘어서 넘어지지 않고 성공하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이랑 결혼식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식도 보았고요. 그리고 장례식도 보았고 통조림도 보았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문화들이 나타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린 이런 것들을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하고요.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진 문화 하나하나는요, 잘 들여다보면은 그 내부에 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이란 영어로 property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으로 치면 재산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죠. 문화의 속성의 5가지 그림부터 하나씩 볼까요? 공유성, 이런 그림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학습성, 그 다음에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이 5가지 속성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유성입니다. 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 그래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창중학교의 문화 중에 교복이 있습니다. 인창중학교의 교복, 체육복 다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내일은 체육이 들었으니까 체육복을 입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뭘 입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뭘 입고 올지, A라는 친구가 뭘 입고 올지, B라는 친구가 뭘 입고 올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입고 오면 체육 선생님이 잘 입고 왔구나. 자, 칭찬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학습성입니다. 자, 열공하는 학생 보이죠? 자,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선천적? 노노노. 유전? 노노노. 자, 사회 구성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창중학교에 교복을 입고 와라, 체육복을 입고 와라. 자, 어떻게 입는지 여러분 입학할 때 교복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인창중학교의 교복은 이렇게 입는 거구나. 동복은 이렇게 입는 거구나. 하복은 이렇게 입는 거구나. 그렇죠? 체육이 들은 날만 체육복을 입고 가는 거구나. 체육이 들은 날은 탈이 싫어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거구나. 이런 거 하나씩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3번째, 축적성입니다.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돈을 세이브하는 거 보이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선 세대의 지식과 경험이 언어나 문자 등으로 전달 혹은 축적돼서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고 점점 풍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창중학교의 교복. 인창중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교복은 아니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선생님이 기억하기에 니트 조끼가 아니라 춘추복의 경우에 니트 조끼가 아니라 신축성이 전혀 없는 단추가 3개 정도 달려있는 조끼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하얀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었어요. 남학생들은 하얀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었었고요.
자, 그랬는데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조금 불편해요. 바꿔주세요 하면서 바뀌기도 하고 쌓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가디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디건이 하나씩 더 생기고 이런 식으로요. 오랜 세월 쌓여서 교복이 풍부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전승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복이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축적성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요소가 추가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가디건이 추가되거나 혹은 하복에서 치마가 없어지고 반바지, 치마바지 교복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남학생들의 긴 바지가 하복으로는 반바지 교복이 바뀐다거나 그 다음에 신축성이 전혀 없었던 와이셔츠가 잘 늘어나는 생활복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복은 또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흰색 교복 와이셔츠가 너무 교복 생활복이 너무 때가 많이 타고 속옷이 잘 비쳐서 티셔츠를 안에다가 꼭 입어야만 해요. 그래서 매우 불편해요, 선생님. 자, 그러면 많은 학부모와 학생과 학교 측에서 교복위원회를 열어서 혹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검정색이나 뭐 곤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샤방샤방한 옷을 입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인창중학교의 교복이 핑크한 걸로 교복이 바뀌거나 아니면 반짝이 교복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은 전체성입니다. 한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 요소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라는 거예요. 인창중학교의 문화라고 했을 때 교복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체육복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교복이 있기까지 많은 학부모님의 의견, 학생 선배들의 의견, 여러분의 의견, 선생님의 의견이 다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을 얼마나 하는지, 그 다음에 체육을 하면서 어떻게 온도 변화가 있고 여러 시간 체육을 했기 때문에 빨았을 때 체육복이 안 마르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안내가 계속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그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의 접촉을 많이 줄여야 했기 때문에 탈의실에 가서 탈의를 하는 것보다는 입고 오는 것이 접촉을 줄이는 방법이겠구나라고 해서 이러한 문화까지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합쳐서 전체가 하나를 이룰 때 이렇게 거대한 동그라미를 이룰 때 우리가 전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의 5가지 속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을 오늘 PPT에 그림으로 삽입한 데도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이모티콘으로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친구들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 다 알죠? 우린 이런 걸 공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SNS 할 때 이모티콘 하나씩은 다 사용할 줄 알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학습되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이모티콘이 뭔지 몰랐어요. 카카오톡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선생님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들 중에는 돈 주고 사는 이모티콘이 있다는 것도 배워서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돈을 지불하면 되는지도 배웠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너무 기쁠 때, 그 다음에 너무 슬프고 짜증날 때 어떤 이모티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적성입니다. 다양한 이모티콘이 등장을 하면서요. 점점 더 많은 이모티콘의 표정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졌죠. 이런 걸 우리는 축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카카오 프렌즈에 있는 친구들만이 이모티콘으로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모티콘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이모티콘이 아니라 다른 이모티콘도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행이 달라지는, 이모티콘에도 유행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 이모티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그림으로 뭔가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이것들이 활성화되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말보다는 그림으로 언어가 아니라 짧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사회의 주요한 문화 요소가 되면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기술적인 것들, 사람의 심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문화 예술적인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오늘날에 지금 카카오 프렌즈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문화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좋아하나요? 자, 이거의 이름은 떡볶이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49쪽 해보자에 나와 있는 떡볶이에 관련된 주제 토론을 보면서요. 떡볶이를 통해 문화의 속성 5가지 지금 얘기했던 걸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볶이를 주제로 한 음식 방송의 장면을 보고 문화의 속성을 분석해 볼까요? 자, 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 제가 중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자, 여기 중요한 말. 모두 떡볶이를 떠올렸어요. 자, 이거 뭘까요? 문화의 5가지 속성 중에 모두 떠올렸다 하니까 공유성이겠죠. 그 다음에 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떡볶이를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옆에서 돕다 보니 저도 떡볶이 요리는 자신 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빠졌어요. 옆에서 돕다 보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떡볶이 요리는 자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무슨 성? 학습성입니다. 그 다음에 병. 우리나라에서 떡볶이가 발달한 것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겠죠. 떡볶이를 즐겨 먹는 문화 때문에 떡볶이 전문점도 많이 있어요. 농경 문화,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쌀 농사가 적절하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떡볶이 전문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서 설명이 되고 있죠. 이게 우리 문화의 전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정, 오늘날의 떡볶이 조리법은 옛날부터 전수되어 온 수많은 떡볶이 조리법이 바탕이 되었어요. 바탕이 돼서 요즘에는 외래의 문화까지 들어왔죠. 자, 그래서 우리 요즘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떡볶이는 아까 그림에서 봤던 빨간 떡볶이, 고추장 떡볶이 외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오래된 뭐 궁중 떡볶이라든지 기름 떡볶이, 아니면 까르보나라, 짜장 떡볶이, 그 다음에 선생님 얼마 전에 봤더니 치킨을 시키니까 국물 떡볶이가 같이 오더라고요. 같이 먹는 것들까지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 1번에 있는 내용 보니까 하나씩 볼까요? 공유성, 학습성, 전치성, 축적성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동 2번. 위 방송에 자신이 출연했다고 가정하고 문화의 변동성과 관련해서 할 말을 대본으로 준비해보자 했습니다. 변동성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대가 지나면서 혹은 반복되면서 변화한다, 추가되거나 혹은 어떤 게 빠지거나 하면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떡볶이는 아주 옛날에는 궁중에서 먹던 간장을 넣고 달달하게 조리해서 궁중에서 먹던 요리였죠.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떡볶이 색깔이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들어가면서 붉게 변했다. 매운 떡볶이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답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이외에도요, 우리 떡볶이 말고도 다른 것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는요, 이렇게 5가지 문화 속성이 골고루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의 속성까지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